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어제 천슬라 기념 오랜만에 라방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제가 라방을 할 때만 해도 장이 좋았는데 그 이후로 조금 시장이 안 좋아졌죠? 장 후반으로 갈수록 3대 지수 모두 초반 상승세를 반납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일단 어제 두 곳의 빅테크가 실적 발표를 했죠. 우선 시총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를 초과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특히 주당 순이익의 경우에는 시장 예측치를 거의 30% 이상 초과 달성하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사업부의 매출 증가세가 생각보다는 높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는 세계 2위의 클라우드 서비스죠. 그리고 마진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향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력 수입원이 될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업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클라우드 사업부의 성장성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반응은 실적 발표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2%가 올랐는데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최고가에 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나 더 올랐다는 것은 여전히 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망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빅테크인 구글,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특히 주당 순이익도 시장 기대치를 20% 가까이 초과 달성을 했는데요. 다만 유튜브 광고 수익은 예상보다 조금 부족했고 클라우드 매출도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구글 역시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매출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글 클라우드가 현재 시장 점유율 3위죠. 다만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아직 수익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점유율이 높아지면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특성상 마진율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찬가지로 향후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분야고요. 또 구글은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강화에 의한 광고 수입에 타격이 있을 거란 시장 우려가 있죠. 실제로 이번에 유튜브 광고 수익이 조금 줄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스냅이나 페이스북 등의 회사에 비하면은 타격을 덜 받은 모습인데, 왜냐하면 구글은 자체적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회사보다는 타격이 훨씬 적을 수밖에 없겠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약간의 우려가 있었는지 애프터마켓에서 하락하긴 했는데, 당일에 이미 올랐던 주가를 생각하면은 애프터마켓에서 하락한 걸 빼더라도 결국 어제는 주가가 오른 거죠. 반면 페이스북은 월요일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실적 자체도 시장 기대치 대비 딱히 좋지 않았고, 최근 ESG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았던 상황 속에서 광고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고, 또 메타버스 기업으로의 전환에 관해서도 뚜렷한 전망이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우려와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최근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어제 파이퍼 샌들러로부터 목표 주가 상향을 받았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225달러에서 260달러로 상향을 시켰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하지만 기관 한 곳에 목표 주가 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까지 오르진 않죠. 이렇게 최고가 근처에서 주가가 급등하는 거는 대부분 최고가를 뚫은 이후에 위에 저항 매물대가 없잖아요. 일명 청정구역이죠. 그 상황에서 약간의 시장 과열과 함께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폭등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당분간은 급격한 주가 변동성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 변동성이 크게 예상될 때는 가능하면 큰 금액으로 매수하거나 하는 거는 조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보다도 지금 이런 현상이 훨씬 심한 기업이 딱 하나 있죠. 네,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어제 한때 1100달러 근처까지 올라서 1094.94달러의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어제 라방 할 때 저희가 함께 확인을 한 신고가죠. 하지만 이후 강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결국은 음전으로 끝났습니다. 장중 한때 1001달러까지 떨어졌지만 1000달러의 지지를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1018달러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제 기술적으로는 강한 유성형 모양의 차트가 나왔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고점 신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일 하락한다, 이렇게 함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얘기했듯 오늘의 주가, 내일의 주가, 내일 모레의 주가, 한 달 후의 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시 올라서 1200까지 갈 수도 있고 더 내려서 다시 $1000 이하로 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1000는 딱히 강력한 지지 매물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지지선은 되지 못합니다. 확률적으로는 900대 초반의 갭 지지선이 오히려 훨씬 강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까지 밀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물론 여기서 더 내려가서 800대에 다시 간다고 해도 저는 놀라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서 800을 간다 해도 팔지 않을 거고 1200을 간다 해도 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할 건데 800을 가던 1200을 가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조정 나올 가능성이 본인도 더 크다면서 왜 팔았다 다시 안 삽니까? 그게 지금 당장은 똑똑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우직하게 가만히 있는 장기 투자자가 더 확실하게 더 큰 수익을 얻는다는 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이런 것을 보면서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캐시오 대 아크가 지금 테슬라를 계속 팔고 있고 게리 블랙도 어느 정도 비중 조절하는 듯한 뉘앙스의 글을 올렸죠. 그럼 이걸 보면서 또 흔들리죠. 나도 좀 팔아서 비중 조절했다가 나중에 싸지면 다시 비중 늘릴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기관 투자자들의 특성이에요. 기관 투자자들은 특정 포지션의 비중을 어느 정도 되도록 계속 유지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크는 테슬라의 비중을 10% 정도로 맞추고 있죠. 하지만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서 아무리 팔아도 1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더 팔아야 돼요. 또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계속해서 순환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끊임없이 수수료가 창출되죠. 또 주기적으로 실적을 인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건 소용이 없어요. 어느 정도 샀다 팔았다 하면서 평가이익이 아니라 실제 이익을 보고해야 돼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캐시우드나 게리 블랙이 하는 것처럼 가격이 오를 때 비중을 좀 줄이고 가격이 내린다면 비중을 다시 늘리고 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은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가격이 올랐을 때 비중을 줄였더니 예상만큼 주가가 떨어져 준다면야 이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만큼 안 떨어지고 오히려 더 올라버린다면 엄청난 손실을 보게 돼요. 어제 라방에서도 말했듯 예전 천슬라를 넘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그런 상황이 있었죠.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계속 오를 거라 생각하는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계속 오를 건데 중간중간 고점이다, 저점이다 판단해서 돈을 거는 거는 결국 베팅에 불과하고요. 중장기적으로 계속 오르는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 이러한 베팅은 무의미하고 이득의 기회보다는 오히려 손실의 기회만 증가시킵니다. 베팅은 자주 할수록 승률이 내려갑니다. 자, 세계 1위 부자부터 4위 부자까지 한번 보십시오. 전부 주식 부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트레이딩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나요? 거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자, 저희 멘탈이 전부다도 작년 9월 11일 약 13개월 전쯤에 처음으로 채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그때 당시 제 계좌입니다. 그 이후로 정말 많은 일이 또 있었죠. 주식 분할을 하고 주가가 폭등을 했다가 다시 폭락을 하고 또 S&P 500에 포함이 되고 주가가 폭등을 했다가 다시 폭락을 하고 그리고 드디어 주식 분할 이후 처음으로 천슬라를 돌파했다가 어제는 또 하루 동안 엄청난 변동성이 시달렸죠. 이런 수많은 변곡점들을 지나서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멘탈이 전부다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가격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제가 100만 년 만에 제 계좌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계좌와 포트폴리오에 대해 얘기하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현재 주식 포트폴리오는 심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테슬라와 스퀘어, 제가 가장 장기 투자할 두 개의 기업만 남겨놓은 상황이고요. 그 외에 스윙 투자를 하던 빅테크들은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다른 주식들을 정리한 거는 제가 주식을 팔아야 되는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얘기했던 더 좋은 투자처가 있기 때문이었고요. 우선 스퀘어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고 아마 시간이 가면서
비중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현재 주력 주식은 당연히 테슬라죠. 그래서 당분간 500주 정도를 유지할 예정이고, 개인적으로는 아마 2024년이나 5년 정도는 돼야 매도를 생각이라도 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외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암호화폐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암호화폐의 비중은 주식보다는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원래 최초 투자 금액은 주식이 훨씬 많았는데요. 암호화폐가 너무 올라버려서 현재는 암호화폐가 비중이 더 많아진 상황이고,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솔라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의 주식 계좌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했고, 제 포트폴리오가 정답이라고는 당연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개인마다 생각하는 가장 좋은 투자처에 투자를 하시면 되고, 어디에 투자를 하시던 투자의 정답은 같습니다. 가장 좋은 자산을 발견해서 집중 투자를 하고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오래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팔 때는 그 자산이 훼손되었거나 확실하게 더 좋은 자산을 발견했을 때, 이 두 개뿐입니다. 이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신다면 어디에 투자를 하시던 큰 돈을 버실 겁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원칙 하나를 지키는 게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수양을 쌓아 나가야 하는 것이겠죠?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